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이다. 내년 7월로 땡긴 거죠. 3기 신도시 보통 2기 신도시 막 참여정부 때 추진했는데 시행된 거는 거의 MB정부 말미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 이때쯤 많이 시작됐고 뭐 늦은 데는 거의 뭐 이번 정부 와서 진행된 것도 있는데 아예 3기 신도시는 이번 정부에서 지정했지만 이번 정부 때 사전청약까지 추진하겠다. 패닉바잉 하지 말라고. 수도권 6만 가구 사전청약 들어간다 라고 그러죠. 2021년에는 인천 계양에 1100가구, 왕숙에 2400가구, 창릉에 1600가구, 왕숙2 1500가구, 대장 2000, 교산 1100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2년에는 왕숙 4000, 왕숙2 1000, 창릉에 2500, 계양에 1500, 대장 1000, 교산 250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내년, 내후년 3만 가구씩 사전청약이 들어가게 된다. 보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놓되 저는 3기 신도시가 무조건 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적절하게 책정이 됐느냐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더라도 그 가격이 사실상 주변이 너무 많이 껴서 저렴해 보일 뿐이지 그 가격도 거품이다, 어느 정도 비싸다 라고 하면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획대로 될까? 일단 반대부터 한다. 토지보상 산 넘어야 된다. 주변 전세값 띄우고 있다. 희망 고문 대상률. 아니 지금 여태까지 청약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30대들이 외면되고 있다. 그래서 30대들을 외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 신혼부부, 청년층 특별 공급 같은 거 했었죠. 요럼에도 외면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고소득인데 부모 찬스 없는 30대들. 그러니까 소득 기준 더 완화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을 피해보지 않게 라고 하니까 희망 고문 대상 늘리기래요. 사전청약 입주까지 10년 걸릴 수도. 희망 고문주의보. 계속 희망 고문. 이렇게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기 신도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기 신도시 오래 걸린 이유 뭐예요? 뒷정부에서 이어서 안 받아줘서죠. 3기 신도시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지 정책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추진되겠죠. 예를 들어서 판교, 광교 이쪽 라인 엄청 빨리 2기 신도시 중에서 엄청 빨리 건설됐었죠. 근데 김포, 옥정 이런 데 어때요? 외면했죠. 돈 되는 데만 건설했잖아요. 2기 신도시 추진했더니 10년 걸렸어요. 그것도? 10년 안 걸렸죠. 처음 시작은. 마무리되는 게 10년 넘게 걸린 데는 있지만 그런데 사전청약까지 할 정도면은 거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무슨 10년이에요. 3기 신도시 연말부터 보상한다고 그러죠. 태릉 과천 내년 사전청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은 희망 고문하고 토지 보상 넘어가서 3만 가구 다 안 된다고 치고 요즘에 절반이 15,000 가구만 된다고 칩시다. 15,000 가구는 적어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하는 게 낫죠. 그래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부정적인 여론만 만들고 있냐. 집에서 어머니가 뭐 음식 하고 있는데 아 그거 살쪄, 아 그거 짜, 아 그거 싱거울 것 같은데 하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하고 있으면은 음식 주기 싫죠. 자꾸 이렇게 옆에서 그냥 계속 부정적인 잔소리만 하고 있다. 집 같은 경우에서는 안 만들겠죠. 안 만들면 누가 손해해요? 얻어먹는 사람이 손해죠. 저렇게 자꾸 부정적인 여론 만들어서 안 만들게 만들어서 실수요들 손해보게 만들겠다는 거죠. 안 만들어야 지들이 이득 보는 거니까. 언론들은 공급 부족도 아니지만 사실상 공급 부족 이야기 계속할 수 있으면서 집값을 더 띄울 수 있는 심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알짜가 빠졌다. 태릉 얘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토지 보상 했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사전청약에 어떻게 넣으라고 알짜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천은 굳이 사전청약 넣을 필요 없죠. 공급 부족해요? 과천은 지정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다른 데보다 그렇게 급하진 않죠.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냐. 계획 일정 쭉 나오고 있죠. 3만 가구 계양 외에도 노량진역, 서울도 있어요. 진적, 복정, 청계, 미래, 왕숙, 남태령 군부지, 성남, 시흥, 의정부, 부천 역곡, 대장, 고양, 창릉 외에도 과천 미니 신도시, 시흥, 안산, 남양주 이런 데 다 들어간다고 하고 있죠. 내후년에도 어때요? 강서, 마곡, 은평, 정비창, 고덕, 강일, 서울 내에도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그 외적으로도 뭐 용인 플랫폼 시티라든가 고양, 광명, 인덕원, 안양 이런 데 들어오고 있다. 나쁘지 않죠.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사실상. 특히 뭐 자꾸 뭐 알짜부지 분양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라. 근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서 집값이 폭등했다는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초이노믹스 재건축 연한화나 부동산 3법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했었고 사실상 그거 자세히 조사해서 스트레이트에서도 한번 방영했었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완화는 안 된다. 어차피 재건축 가격 비싸죠. 계속 보유세 늘리고 규제 강화하면은 내놓을 수밖에 없죠. 결국에 내놓든가 아니면 빨리 추진하든가.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되기 전까지는
그냥 비싸고 후진 아파트잖아요. 솔직히 추진 안 하면은 누가 손해다? 조합이 손해다. 이거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이라도 덜 벌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빨리 추진하는 게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 알아서 나오겠죠.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풀어줄 필요 없죠. 멸실 없이 공급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2018년에 공급 부족 이야기가 가장 컸던 때가 그때죠. 그때 왜 공급 부족 났어요? 그 전에 재건축 완화를 많이 해주고 연한까지 완화해줘서 인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멸실이 7년, 18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급 부족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인허가를 너무 많이 내주면 오히려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 입주 아파트는 정해져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는 거죠. 특히 내년.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여론을 만드냐.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8.4 공급대책 나오니까 이거 한 4, 5년 뒤에나 효과 보는 거다. 잘 안 될 것.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들이 공급 얘기할 때, 재건축, 재개발 얘기할 때 그것도 4, 5년 뒤에 입주하는데 왜 그거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도 아 이거 내가 전에 했던 말이랑 달라지는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달라진다는 생각을 못하고 일단 무조건 반대하다 보니까 지가 한 말을 지가 부정하고 있다. 선호도는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하남 교산이 1등입니다. 과천 과천지구보다. 왜? 일단은 많죠. 그리고 하남에는 5호선이 계획되어 있다. 지하철이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죠. 과천은 그냥 비싼 거잖아요.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엄청나게 높고 강남 3구 중에서 송파보다 과천이 더 높은 이유는 강남보다 과천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이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거기 뭐 영화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들 다. 그러니까 가격 띄워놓은 건데 저기가 엄청 좋은 도시인 양 엄청 비싸도 되는 도시인 양 하고 있는데 강남 접근성 따지면 과천보단 동작구가 가깝죠. 조금 더 한적하게 살 수 있다. 이 정도인데 한적하게 살 거면 저기 남양주 진접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한적하게 살 수 있죠. 비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수, 용인 플랫폼, 창릉, 대장, 계양, 장상, 검안 역세권. 여기 어차피 검단 들어오고 굳이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 있어요? 가뜩이나 검단 미분양 천국이었는데 투기 수요들 들어가서 검단 잠깐 띄워줬을 뿐이지 규제지역 지정되니까 앞으로 잘 되겠어요? 이런 데는 선호도 낮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지역별 전세 현황 어때요? 과천은 영향 크게 받아서 지금 이제 다시 최근에 추세 타고 있는 거고 7월에 그 다음에 하남 계속 오르고 있죠. 하남은 전세가 오르죠.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하남은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실수요 위주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남 집 사야 된다? 아니죠. 여기는 나중에 하나하나 다 빠질 거다. 교산 빠지죠. 그 전에 이제 강동구 이주 수요들 복귀할 거다. 이런 것들 빠지고 나면은 오히려 전세 공급이 확 엄청 많이 나오고 전세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특히 교산 분양 다 끝나봐요. 하남에 그렇게까지 애타게 찾는 사람은 없겠죠. 그 가격 주고 하남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서울 들어가지. 이렇게 되겠죠. 고양, 남양주, 경기도, 서울시 이런 데가 뜨는 이유 신도시 청약 수요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 이용해서 갭 투기하기 좋은 지역 지금 사세요. 혹은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차라리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것이다. 근데 하남도 법인 투기 어느 정도 들어갔죠. 기다리면 된다. 다른 데보다 조금 늦게 떨어질 건데 강남 방면이 서울 영향 되게 많이 받죠. 인천 봐봐요. 서울 떨어진데 인천 뜬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 영향을 받는 데가 강남 쪽에 분당, 과천, 하남 이런 데들.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사실상 하남 교산지구도 어떻게 따지면 미사보다 멀죠. 일단은 하남은 지켜보셔라. 미사보다 비싸게 나온다 라고 보면은 거품이죠. 미사 띄워가지고 하남 가격까지 같이 뜬 거다. 공공택지더라도. 빌라라도 들어갔다 3기 신도시 전세로 몰린다. 빌라 수요까지 상승. 하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빌라는 바지 사장 물건이 많아서 빌라 전세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보증보험 가입 안 된 경우 많죠. 당첨됐어요. 하남 교산에.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면서 들어가야지 하는데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그때쯤에 빌라에 새 전세 들어오겠어요? 입주 시기 때는 분양할 것도 없으니까 지금 전세 수요들 다 빠졌죠. 못 받는다. 보증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입주일쯤에 어떻게든 보통은 마련하겠죠. 근데 그때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다. 보통 그때쯤 그렇게 되겠죠. 그럴 때 계약 포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엄청 뛰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불법 전입. 하남도 있으면 잡아야 되겠죠. 고시원 같은 데는 잠복근무 해야죠. 거기서 위장 전입 있는지. MB 보금자리랑 많이 비교하고 있죠. 재소 안 된 사전청약 때 하면서 보금자리는 사업 지원의 유명무실 전례가 되었다 하면서 똑같이 될 것이다. 자꾸 초를 쳐요. 당첨자 뭐 포기 최소화가 관건 하면서 2년 내로 단축할 것.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분양가 변경도 있었고 사업 장기화로 인해서 땅값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높아졌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사전청약 같은 경우 그런 거 막아야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는 그때만큼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건 뭐예요? 다만 당첨자 포기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사전 청약한 사람들 본 청약 때까지 청약 자격 유지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다른 청약도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청약 경쟁률도 그대로 높아지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청약 자격 유지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결론 3기 신도시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내년, 내후년 사전 청약이 일단은 3만 가구씩 계획되어 있다. 비싸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공공택지를 노려보는 것이 더 좋겠다. 고려하셔야 될 거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교산 같은 경우는 미사 정도는 보셔야 되죠. 과천 같은 경우는 시정차 정도는 나와줘야죠. 이런 형식으로 인근에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분양됐었냐, 거품 끼기 전에 가격 정도의 수준으로 분양이 되느냐,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전 청약 해도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청약 지원 가능하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고 일단은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다만 이것도 뭐 시세 차익 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입주 때 거의 물 건너 간다고 보시면 되고 실거주 요건이 강하게 들어갈 거죠.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요건도 강하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는 안 보는 게 좋겠다. 해당 지역 우선 받으려고 전세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빌라 같은 경우 이거 청약 잔금 때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3기 신도시 거주 요건이랑 이런 거 다 보고 거기 실거주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부정적인 여론에 넘어가서 앞으로 뭐 청약 경쟁률 올라갈 거고 당첨도 힘들어질 거고 집값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임금 빨리 사라 라고 넘어가서 매매하지 마셔라. 실거주 요건은 본청약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주 해가지고 지역 우선 요거 받는 거 거주 요건 나중에 맞춰도 되니까 앞으로 1년 뒤인데 1년 뒤니까 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내가 과천을 들어가고 싶다, 화남을 들어가고 싶다, 혹은 뭐 창릉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가셔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되 너무 3기 신도시만 믿지는 마시고 길게 생각해서 내 집 마련 5년 정도 장기 플랜 잡으셔서 3기 신도시를 생각을 하든 5년 뒤에 매매를 생각하시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되는 분양을 생각하시든 가격대에 맞춰서 거품 안 낀 곳으로 잘 내 집 마련 계획하시기 바랍니다.